침묵 속의 진실. 김수진은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이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시어머니 김옥자와 시아버지 김철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면서 수지는 텅 빈 옆자리를 힐끗 바라봤다. 남편 김민호가 사업 때문에 서울로 간 지 벌써 8개월이 됐다. 처음 몇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왔지만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며느리, 벌써 일어났구나.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옥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민호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요, 바쁘신 것 같아요. 옥자는 한숨을 내쉬며 주방 식탁에 앉았다. 수지는 그 한숨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어 불안했다. 며느리야, 우리가 얘기 좀 해야겠다. 네. 민호 그놈이 서울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수진의 손이 멈췄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옥자는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사업은 개뿔. 그놈이 여자를 만나고 있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쌀을 씻던 손을 멈추고 식탁에 털썩 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친구 아들이 서울에서 일하는데 민호를 봤다더라. 여자랑 같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걸 말이야. 수지는 머리가 하얘졌다. 10년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미 몇 달째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수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다. 시아버지의 아침 약을 챙겨드리고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을 만들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말했다. 수진아, 내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라. 아버님, 우리도 민호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지는 깨달았다. 시부모님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니?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할까봐. 옥자가 끼어들었다. 그놈이 어려서부터 말썽만 피웠어. 군대도 안 가려고 했고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고 결혼하면 철이 들 줄 알았는데. 어머니, 미안하다 며느리야. 우리가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 그날 밤 수지는 잠들 수 없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민호를 만났을 때 그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남자였다.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행복했다. 시부모님도 며느리를 아껴주셨고 민호도 가정에 충실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민호는 점점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바빴다. 사업한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서울로 떠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아, 수진아. 뭔 일이야? 목소리가 어색했다. 예전 같으면 자기야라고 불렀을 텐데. 집에 언제 와? 아,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일이 너무 바빠서. 민호야, 나 다 알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뭘 안다는 거야? 너 지금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 거. 수진아,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고? 몇 달째 같이 살고 있으면서 오해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래, 맞아.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살고 있어. 미안하다. 민호야. 이혼하자, 수진아.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전화가 끊어졌다. 수진은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감쌌다. 며느리야, 울지 마라. 그런 놈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혼해라. 그리고 우리랑 계속 살자. 네. 너는 우리 딸이야. 민호가 그런 짓을 해도 우리에게는 내가 소중한 딸이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은 이미 우리 아들이 아니야. 내가 우리의 진짜 자식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민호가 보내던 생활비가 끊기면서 수지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시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값이 많이 들었고 시어머니도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했다. 수지는 우선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만 원을 받았다. 어서 오세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인사. 서 있는 시간이 길어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참았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하고 시부모님 약을 챙겨드리고 집안일을 해야 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잠깐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마트 계산원으로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밖에 벌 수 없었다. 집 대출금과 생활비,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며느리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마트 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수지는 밤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 카페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뒤져봤다. 편의점 야간 알바, 콜센터 상담원, 청소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부분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위험해 보였다. 그러다가 재택근무 가능한 온라인 상담원 공고를 발견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간당 15,000원이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였다. 고객 상담센터에서 야간 시간대 전화 상담을 담당하는 일이었다. 경험이 없으셔도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야간 근무라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꼭 하고 싶어요. 수지는 간절했다. 한 달에 72만 원을 더 벌 수 있다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마트에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시부모님 돌봄을 마친 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전화 상담을 했다. 안녕하세요. 고객 상담센터입니다. 늦은 시간이라 다양한 문의가 들어왔다. 단순한 상품 문의부터 복잡한 불만 처리까지. 때로는 술에 취한 고객들이 이상한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수지는 참고 일했다. 이런 생활을 6개월 정도 계속하자 수진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식욕도 떨어졌다. 체중이 5kg이나 빠졌다.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동료가 걱정하며 물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어지러웠다. 시어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며느리야,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내가 쓰러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니? 괜찮아요, 어머니. 그날 밤도 상담원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고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컴플레인을 받았다.
다음 날 수지는 병원에 갔다. 혈액 검사 결과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 상태였다. 요즘 많이 힘드셨죠?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해 보입니다. 좀 쉬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수지는 울컥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현실이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우연히 옛 친구 이혜진을 만났다. 대학 동창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연락이 뜸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그럭저럭. 혜진은 수진의 수척한 모습을 보고 놀랐다. 너 많이 말랐네. 무슨 일 있어? 수진은 그동안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남편의 외도, 이혼 얘기, 혼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까지. 헐, 민호가 그런 놈이었어? 너무 힘들겠다. 괜찮아. 어떻게든 살아갈 거야.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수진아,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어. 관심 있어? 무슨 일인데? 인터넷 쇼핑몰 관리 업무야.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시간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응, 월급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300만 원 정도. 컴퓨터 할 줄 알지?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 그럼 내일 이력서 가져와. 사장한테 얘기해 볼게. 다음 날 수지는 이력서를 가지고 혜진의 회사를 찾아갔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분위기가 좋아 보였다. 사장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혜진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힘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수지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시부모님 돌봄, 생계 책임,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하시네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시는 게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 일은 인터넷 쇼핑몰 상품 등록, 주문 처리, 고객 상담 이런 거예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출근할 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하면 돼요. 수진에게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시부모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할 수 있고 저녁에는 집에서 돌봄을 할 수 있었다. 월급은 3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있어요. 수지는 믿기지 않았다. 지금 마트와 야간 상담원으로 벌고 있는 돈보다도 많았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괜찮을까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출근 날, 수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동료들도 친절했고 업무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혜진이 옆자리에서 도와줬다. 수진아, 이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 온라인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패션, 뷰티,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다뤘다. 상품 사진을 올리고 설명을 작성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일이었다. 수지는 의외로 이 일에 소질이 있었다. 상품 설명을 쓸 때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작성했다. 수진 씨 정말 잘하시네요. 벌써 적응하신 것 같아요. 사장이 칭찬했다. 한 달 후 수지는 마트와 야간 상담원 일을 그만두고 이 회사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체력적으로도 훨씬 나았고 수입도 안정적이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2달째 되는 날, 시아버지가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앉아봐라. 네, 아버님. 우리가 너한테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민호가 그런 짓을 했는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우리가 너무 늙어서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그놈은 우리 아들이 아니야. 너만이 우리의 진짜 자식이다. 그날 저녁 시부모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수진아,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 네. 이 집을 너 이름으로 바꾸려고 해. 수진은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이혼하자고 했으니 이제 이 집은 너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내 거고. 아버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 너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잖아. 그런 며느리를 어떻게 버려? 시아버지는 이미 부동산에서 서류를 준비해 왔다. 그리고 우리 적금도 있어. 1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너 이름으로 바꿀 거야. 수지는 눈물이 났다. 자식도 버린 시부모님을 혈육도 아닌 며느리가 돌봤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신다니. 어머니,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피보다도 진한 법이야.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호가 집에 나타났다. 6개월 만이었다. 수진아, 나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호를 보며 수지는 착잡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웠겠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왜 왔어? 이혼 서류 가져왔어.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수지는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다. 재산 분할은? 이 집은 내 이름이니까 내가 가져가고 너는 위자료 500만 원 받아. 수지는 황당했다. 500만 원? 많은 거야. 너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시아버지가 나타났다. 뭐? 누구 때문에 이혼한다고? 아, 아버지. 이 집이 내 이름이라고. 언제? 민호는 당황했다. 원래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니야. 어제 수진이 이름으로 바꿨어. 네. 시아버지가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정말로 집 소유자가 김수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렸어.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다. 아버지, 그게 무슨... 다른 여자랑 살면서 부모도 아내도 버린 놈이 무슨 면목으로 여기 와. 시어머니도 나타났다. 민호야, 너는 이제 우리와 남남이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민호가 떠난 후 수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슬프기보다는 후련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시부모님도 안도의 표정이었다. 잘했다, 며느리야. 그런 놈과 계속 살 필요 없어. 그 후 수진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다. 새로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월급도 400만 원으로 올랐다. 시아버지의 당뇨도 약물 치료로 안정되었고 시어머니의 관절염도 꾸준한 물리치료로 많이 좋아졌다. 며느리야, 내가 우리 복덩어리야. 시어머니는 종종 그렇게 말했다. 수진도 그렇게 생각했다. 힘들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피보다 진한 정이 무엇인지도. 직장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수진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박준호였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나는 사이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다. 수진 씨 시부모님을 혼자 모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준호는 수진의 그런 모습에 감동했다. 자신도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수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저도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같은 처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의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조심스러웠다. 한 번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기 어려웠다. 준호와의 관계를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의외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다. 좋은 사람이구나. 데려와 봐라. 어머니,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도 이제 혼자 살 나이가 아니잖아. 시아버지도 동의했다. 수진아, 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우리 때문에 주저하지 마라.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준호 씨한테 직접 얘기해 볼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지만 시부모님의 마음이 고마웠다. 진짜 부모처럼 자신의 행복을 생각해주는 모습이.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수진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진심으로 들어줬다. 수진 씨, 저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저는 진심이에요. 수진 씨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준호의 진솔한 마음이 전해졌다. 수진도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준호를 집으로 초대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박준호입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왔다. 시아버지가 준호를 살펴봤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 37입니다. 직업은?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저도 수진 씨처럼 혼자 모시고 있어요. 시부모님의 표정이 밝아졌다. 수진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를 혼자 모시게 된 것, 결혼을 늦게 하려는 이유, 수진을 만나고 느낀 마음까지. 수진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시부모님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 씨도 효자구나. 우리 며느리랑 잘 어울릴 것 같아. 하지만 평온한 일상에 다시 파도가 일었다. 민호가 또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다. 수진아, 내가 사업이 망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뭐라고? 아니면 이 집을 담보로라도. 수진은 어이가 없었다. 민호야, 정신이 있어? 내가 다른 여자랑 살면서 이혼해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그래도 우리가 10년을 산 사이잖아. 그런 사이면 다른 여자랑 살았어야지. 민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야, 내가 너 때문에 망한 거야. 내가 너무 재미없고 살림살이만 하니까 다른 여자가 좋아 보인 거지. 그때 시아버지가 나타났다. 뭐?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당장 나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민호를 쫓아냈다. 그날 밤 수진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아요. 수진 씨, 제가 더 자주 찾아뵙겠어요.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있을게요. 준호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위로를 받았다. 1년 후 수진과 준호는 결혼하기로 했다. 조촐한 식을 올렸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이었다.
특별한 점은 준호의 어머니도 함께 살기로 한 것이었다. 시부모님 네 분이 한 집에서 사는 특이한 가족 구조가 됐다. 이제 정말 대가족이네. 준호의 어머니 이순희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수진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들도 새로운 가족을 환영했다. 이제야 우리 며느리가 진짜 행복해질 것 같다. 준호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다. 시부모님들을 자신의 부모처럼 모셨고 수진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수진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요, 여보.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은 임신 소식을 듣게 됐다. 37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모든 가족이 기뻐했다. 드디어 증손주를 보겠구나. 시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며 춤을 출 뻔했다. 조심해야 해. 나이가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걱정 반 기쁨 반으로 수진을 챙겼다. 준호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우리 아이는 정말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네, 이렇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니까요. 그때 수진은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었다. 민호는 혈연이었지만 가족이 아니었고 시부모님과 준호 어머니는 남남이었지만 진짜 가족이었다. 아이가 태어났다. 건강한 아들이었다. 이름은 세안이라고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었다. 우리 세안이 할머니가 왔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정말 복받은 아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니까. 정말 그랬다. 세안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수지는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봤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예전에 민호와 살 때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니 든든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우리도 기뻐. 시아버지는 종종 그렇게 말했다. 세안이가 돌이 되던 해 민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수진아, 미안하다. 왜 왔어?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정말 미안해. 민호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헤어졌어. 돈이 떨어지니까 떠나더라. 수지는 안쓰럽기보다는 허망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현관에서만 이야기했다. 수진아, 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바보였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뭘 해.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 민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수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물었다. 뭐라고 하던? 사과하러 왔다고 하네요. 늦었지. 네, 정말 늦었어요. 그 후로 민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수진의 삶은 완전한 평화를 찾았다. 세안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시부모님들은 손자 덕분에 더욱 활기를 되찾으셨다. 준호는 변함없이 좋은 남편이었고 준호 어머니는 수진을 친딸처럼 아껴주셨다. 회사에서도 수진의 능력을 인정받아 부장으로 승진했다. 월급도 500만 원으로 올랐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성공까지 하시다니. 동료들이 감탄했다. 하지만 수진에게 진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다.
진짜 가족을 찾은 것, 진짜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세안이가 3살이 되던 해 수지는 시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어머니, 아버님께.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족으로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저를 버리고 떠났을 때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계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피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님은 저에게 친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분들이에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세안이와 함께 어머니, 아버님을 모실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딸 수진 올림. 편지를 읽은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가 더 고맙지. 이런 좋은 딸을 만나서. 세안이가 5살이 되던 해 수지는 또 다른 결정을 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여보, 나 상담사 자격증을 따볼까 해. 좋은 생각이야. 수진이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준비 기간이 힘들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응원해줬다. 시부모님들이 세안이를 돌봐주셨고 준호가 집안일을 도와줬다. 1년 후 수지는 가족 상담사 자격증을 땄다. 수진아,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해. 시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다. 수지는 주말마다 지역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는 여성들, 시댁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며느리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상담해줬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상담을 받은 한 여성이 말했다. 선생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까 더 믿음이 가요. 수지는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시간은 빨리 흘러 세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시아버지는 78세, 시어머니는 7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장기자랑했어요. 세안이가 뛰어와서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래, 우리 세안이가 뭘 했는데? 피아노 쳤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반달말이에요. 시아버지는 뿌듯해하셨다. 세안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요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수지는 이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4대가 함께 사는 집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저녁 수지는 세안이를 재우고 준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가끔 신기해.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텐데. 맞아.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떠나지 않았다면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도 몰랐을 거고 여보도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상담사 일도 하지 않았을 테고. 인생이 참 묘해.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네. 준비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응,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에필로그 10년 후. 세안이가 고등학생이 된 어느 봄날, 수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님,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고맙지. 너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시아버지는 이제 8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다. 수진아, 너는 우리 가족의 복덩어리야. 민호 그놈이 떠난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생각했다.
15년 전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혼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야 했을 때는 절망적이었다. 밤낮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을 때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었다. 지금 수진의 가족은 완전했다. 시부모님 준호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세안이까지. 혈연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단단히 연결된 진짜 가족이었다. 엄마 다녀왔어요. 세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세안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밌었어요. 그런데 엄마,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아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만큼 세안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는 정말 특별한 가족이거든. 세안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뛰어갔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힘들었던 시간들, 절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게 해준 모든 분들께.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시험을 주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반드시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수지는 자신의 인생으로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지금도 수지는 상담실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힘든 시간이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이 소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여성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마음이 더 진하고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